11월 시장에 신문과 반대로 시장이 움직일 겁니다. 갭 투자는 해도 되고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핵심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은 11월 달에 급매 물량은 개인적으로 있겠지만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 있는 양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급한 물건들은 다 빠졌거든요. 투자로서 역전세로 어려웠던 급한 물량들은 대부분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소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많이는.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상금리 그리고 예전에 한국은행 총재가 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여지의 발언도 좀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공포를 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에 대한 심리들은 아직까지도 많이 위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세 시장에서의 상승으로 매매 가격의 하방 압력들, 가격의 하방 압력들은 조금은 크지 않을 걸로 또 예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갭 투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실거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대출을 받아서 실거주로 가는 것보다요. 대출 대신 미리 전세를 끼고 있는 것들을 갭 투자를 해서 예비 실거주자로 가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갭 투자는요. 금리의 영향을 안 받거든요. 선점을 해놓고 그것들에 대해서 금리가 괜찮아지는 시기에 실거주로 들어가는 전략들도 사실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갭 투자가 지금도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갭 투자는 해도 되고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좀 11월 달에 알고 지금 매매가가 떨어지는 부분들 10월 달 아마 거래량들 조금 가시화되면은 이제 신문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이렇게 떨어졌다 큰일 났다라고 하지만요. 11월 시장에 신문과 반대로 시장이 움직일 겁니다.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게요. 지금 시장이 또 안 좋고 어렵고 거래량이 떨어졌다 하잖아요. 이번 상반기에 떨어진 거랑 조금 전혀 다른 게 전세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전세가도 급히 떨어졌고 매매가도 떨어졌는데 지금은 전세가가 올라가고 매매가가 올라가는 시장이 조금은 둔화되는 지역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조금 다르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렇게 시장이 안 좋다고 할 때 물건을 던지거나 무서워서 집을 안 샀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됩니다. 시장이 진짜로 어려워진다고 하면요. 이번에는 지난번처럼의 실수를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든 투자라든지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부동산에서 찾으시는 게 유리한 고지를 누릴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같은 시기를 집중을 해야 돼요. 부동산은요. 어떤 시기냐. 경제 상황이 악화된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 그리고 시장의 심리가 위축될 때 그리고 언론에서 시장의 심리를 위축시킬 것만큼의 부정적인 기사가 꾸준하게 나오고 그 비율이 높아질 때 이때는 우리는 부동산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큰 욕을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격들이 움직이고 상승이 또 시작이 되고 그게 정말 커지는 시기에는요. 우리가 경쟁 상대가 많아집니다. 지금은 거의 실수요자들이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되는데 나중에는 투자자들까지 들어오면요. 실수요자, 투자자 그리고 상승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붙을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 경쟁을 하면은 좋은 물건들을 가져가는 부분들도 조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쟁이 많으면은 우리가 거래를 하기 힘든 상황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이런 시기 위축될 때 심리가 위축되거나 경제 상황이 악화될 때나 언론에서 부정적인 나올 때는 이때는 이거를 방관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들을 알고 그리고 가격이 하락되는 시기들이 짧다라는 것들을 항상 인지하시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행자가 되어야지 자산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불리는 사람은요. 이런 역행자의 길들을 많이 걷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경제 상황이 악화된다라는 신문이 나올 때 심리가 위축된다라는 부정적인 언론의 기사들이 점점 비율이 높아질 때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역행자가 되셔서 이 시기를 집중해서 자산을 불리는 기회로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욕은 먹겠지만은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늘 얘기를 했지만은 요즘 2023년도는 혼란이라는 단어, 카오스라는 단어가 되게 적정한 단어 같아요. 그만큼 시장이 어려웠기도 하고 갑자기 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지역은 오르지도 않고 머물러 있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시장이 각계전투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의 핵심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첫 번째는 지금 시장에서는 가격의 속도를 빠르게 최대한 빨리 인정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2018년도에도 집값의 상승, 투기 막바지 더 오를 가능성이 낮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 보면은 7억 올랐다. 1년간 압구정 현대아파트 집값 상승 1위 이러면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가격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오른 상태가 급하게 오른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3억이 오른 것과 1년 안에 3억이 오른 것의 체감 속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버거울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급하게 오르는 시기가 분명히 있었고 급하게 떨어지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인정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집값은 인플레이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속도가 어떤 시기는 굉장히 빠르고 어떨 때는 인플레이션이 작동하지도 않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인플레이션이 천천히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빨리 이제 가격들이 움직이는 시기는요. 우리가 이 속도를 인정하기가 버거운 시기가 옵니다. 근데 이 버거운 시기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요. 우리가 이 가격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항상 속도가 빠를수록 인정을 할 수 없는 가격이라고 받아들여지지만은 결국은 나중에는 인정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지인의 얘기를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용산의 한가람 아파트가 20평대가 예전에 4억일 때가 있었습니다. 4억대에 고민을 했어요. 이제 집을 좀 사볼까. 근데 4억이면 조금 비싼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하고 다음에 안 사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있으니까 6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6억이 되니까 4억대가 생각나서 비싸다고 못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억이 됐습니다. 근데 9억이 되니까 9억 되니까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가격 아니야? 이게 10억이 간다고? 지금 여기가 강남도 아닌데 이러면서 9억대도 못 삽니다. 그리고 지금 10억이 넘어갔고 지금 15억에서 16억에 이제 용산 한가람 아파트 20평대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비싸기 때문에 못 산데 우리는 집을 살려고 하는 시점이 항상 우리가 비싸고 과도하다고 생각될 때가 많지만 지나고 나면은 이게 비싸지 않은 가격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그 체감하는 것도 다르고 그다음에 물건별로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건별로도 1억 오른 곳과 10억 오른 곳 다르고 속도가 지역별로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도 그 체감이 경험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체감은 자산의 규모라든지 경험의 깊이에 따라서도 다르게 체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 가격들을 빨리 인정하는 체감도를 높일수록 자산 시장에 뒤처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지금 보시면은 1년 새 7억이 올랐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집값 상승 1위라고 했는데요. 이 당시 기사가 2016년도잖아요. 그러면은 몇 년 전이죠? 7년 전이죠. 7년 전에 신현대 아파트가 그 31억이 됐는데 그 전에 2015년도 24억 했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고 신문에 난 거예요. 압구정이 굉장히 많이 상승폭이 크다고 변동가가 7억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신현대 아파트가 얼마일까요? 신현대 아파트가 이게 거의 이제 62억
62억까지 갑니다. 그리고 구현대 1, 2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80억 갑니다. 예전에 32억이라서 와 예전에 25억에서 7억이나 올랐네. 굉장히 높은 폭이다라고 했는데 80억입니다. 이 80억하고 62억 지금 굉장히 높아 보이죠. 인정을 못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는 확실하다고 얘기를 하긴 어렵지만요. 이 압구정은요 평당 2억 3억 시기가 옵니다. 올 수밖에 없는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 80억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게 2억이나 평당 3억이 되는 압구정 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된다고 하면은 그 시기에도 이거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신문에도 보시면은 압구정 현대아파트 지금 뭐 130억짜리가 지금 물건이 나와 있고 뭐 이런 신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집값이 올라가는 부분들 빠르게 올라가면 인정을 할 수 없지만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빠르기 때문에 속도를 인정 못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한 체감도를 빨리 적응하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우리가 인정하는 시기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 시기가 되면요 과거가 항상 싸다고 느껴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가격이 떨어진다 올라간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달 뒤에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2년을 최소한 가져가야 되고 최대한 10년까지도 보통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바라볼 때 물건에 대한 선별을 잘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지금이 조금 비싸 보이지만은 과거라면 올 초의 가격에 대해서 연연을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내 비용에 대비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좋은 상급지가 있다고 하면요. 길게 긴 호흡으로 실거주로 간다고 하면은 가져가도 상관없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을 빠르게 인정하고 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격들을 좀 인정하고 인정 못하고 하면 실수가 할 수 있으니까 예전에 상담했던 분 중에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왕십리의 센트라스 그거 너무 비싸고 저층이라서 분양을 받았는데 포기를 했는데 그 포기한 걸 후회하고 있죠. 왜냐하면 저층이고 비싸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가격들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예전에 2017년도에 파리 대책이 나온 다음에 다주택자들 집 팔아라라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조금 압박을 가했잖아요. 그때 집값이 충분히 본인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집을 정리를 좋은 거부터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은 안 좋은 거 한 개를 남겼어요. 그 좋은 게 뭐였냐면 그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였는데 잠실 우성 1, 2, 3차였습니다. 42평짜리. 2017년도, 18년도에 매가가 15억이 안 했습니다. 13억 뭐 그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지금 2023년도 9월에 거래된 걸 보면요. 25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실수한 거는 제일 비싼 것부터 판 거예요. 그래서 잠실 우성 1, 2, 3차를 한 13억인가 14억인가 그 정도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는 가격들을 인정하지 않아서 생기는 실수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런 시점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가격들이 좀 둔화된다고 하니까는 무서워서 파는 사람도 있지만 거꾸로 집값이 이제 더 오르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가격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매도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선은 집을 좀 끝까지 잘 가져가시는 부분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를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체화시켜 가지고 시장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